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오늘은 동짓날이죠? 다들 팥죽은 드셨나요? 이번 주말,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44번째 듣는 감사일기 연말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올해는 담배를 끊겠어. 외국어를 배워야지. 다이어트를 할래. 이와 같은 목표를 잡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습관 바꾸기 편에 이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는 꼭 뚱뚱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나 살이 찌고 싶은데 살이 찌지 않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식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식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꼭 주의하시고요. 본격적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The Only Diet There Is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확언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 즉 확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 신념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음식 자체가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이나 고민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곤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는 어떤 음식을 언제 먹든 간에 자신은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절대 살이 찌지 않아. 이 얼마나 간단한가. 또 이런 말도 하죠. 우리의 몸은 늘 우리의 마음의 지시를 따른다. 우리 몸에게 음식에 대해 어떤 지시를 주는지가 관건이다. 태도와 신념은 모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공통 분모이다.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이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자신의 몸과 음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이어트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영원히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공을 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무게를 훨씬 쉽고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변화,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바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떠오를 뿐더러 또 그렇게 행동을 옮기는 것이 한결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학원에서는 안테나 이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 다이어트를 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좀 더 편안하게 살펴보기 위해 필기구와 종이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여러분은 정말로 체중이 변화되길 바라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다고요? 생각보다 이 질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현재 체중과 희망 체중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현재 내 체중은 65kg이며 희망 몸무게는 57kg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체중이어서 예를 들어 65kg이라서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예쁜 옷을 입지 못해. 빅 사이즈라서 보통 매장에서는 옷을 사입기 힘들어. 목욕하러 갈 때 거울에 비치는 내 몸이 징그러워. 직장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내가 뚱뚱하다고 놀리거나 힘세다고 나만 일을 시켜. 애인이 없는 것도 뚱뚱하기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원하는 희망 체중이 되면 어떤 점이 나쁠까요? 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옷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 너무 예뻐지면 치안들이 붙어서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살이 빠지면 몸이 나빠질 텐데.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못 먹어. 날씬함을 유지하려면 싫어하는 헬스장을 계속 다녀야 할 것 같아. 계속 닭가슴살만 먹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날씬해진 모습을 보자 너무 예뻐져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그 여자친구의 자유로 억누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EFT를 적용해 주시면 한결 편안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EFT를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용학원 목록을 작성하고 그 수용학원 목록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EFT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수용학원 목록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 편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편에도 반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앞서 적으신 내용을 나는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에 넣으면 수용학원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옷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 예뻐지면 치안들이 붙어서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봐 두렵지만 이런 나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 몸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되지만 이런 나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수용학원 목록을 만들어서 EFT 손날 타점을 반복해서 저 생각들이 옅어질 때까지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몇 차례로 이 생각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길게 한 달 넘게 이 생각을 다뤄주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희망 몸무게에 대해서 확언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원하는 희망 몸무게가 57kg이라면 나는 57kg이다 라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건강하고 날씬한 57kg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마치 지금 내가 그 몸무게가 된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가 된 스스로를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확언을 해보세요. 확언을 반복해서 이 확언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해질 때까지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나에게 쿡 찔러서 너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물어도 잠결에라도 그래 난 몇 킬로야 라고 말할 정도로 확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몸무게가 약간 변동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난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될 거야 라고 편안하면서도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 그런 제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라고 조용히 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외로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가 된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건 아니랍니다. 오랫동안 과체중의 상태에 있어서 혹은 먹는 것 앞에서 번번이 참을성을 잃고 무너져 버려서 살이 빠졌다 할지라도 더 심하게 요요가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날씬해지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상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이유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을 수용학원 목록으로 변경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EFT 수용학원을 하시다 보면 점점 학원을 하시는 것이 편안해질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감정적 폭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우선은 이 방법부터 적용해 보십시오. 이 방법으로 EFT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도 10kg가량 감량하였으니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행복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듣는 감사일기로 감사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숱 안 빠짐, 줄어듦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조카와 영상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카의 밝은 에너지에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빵에 담긴 감사와 사랑이 전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동거리가 길었지만 차로 안전하게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강릉 숙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러 집으로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와서 감사합니다. 재계약 무사히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잘 정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에서 심사 연습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선물해준 건이 감사합니다. 내가 자신에게 나눔을 실천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건이가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 생에서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집에서 잘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자 생일을 축하해주고 기분 좋은 답장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근무팀이 바뀌게 되었는데 팀원들이 위로해주어 감사합니다. 내가 오렌지 주스를 사간 것이 저녁 식사와 잘 맞아 감사합니다. 입원을 했었지만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 짐 정리도 하고 아침 처음으로 집에서 일출 사진도 멀지만 찍고 하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듣는 감사 얘기를 나눠주신 다이름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도 몸도 마음도 가볍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